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연구하고 있는 유병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상상하는 로봇인데요. 예전에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달리기도 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로봇,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능을 담당해주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로봇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학습을 넘어서 어떻게 상상까지 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로봇으로 실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이제 언론에 나갔었는데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 이제 눈을 감고도 지형 정보를 상상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인데요. 이제 뭐 이름은 드림워크라고 저희가 붙였고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로봇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된 로봇들만 다 가져온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 아마 실내 서빙 로봇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로봇들은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제 물퉁물퉁한 곳은 잘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시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많은 물건을 싣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서 이제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다리를 달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떻게 걷는지, 이 걷게 만드는 제어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최근에 나간 뉴스에서 좀 잘 설명을 해줘서 뉴스를 먼저 1분 정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각이나 촉각 센서 없이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 제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에 이 제어기를 탑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로봇계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든 제어기 드림워크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시각 센서 부분을 가렸는데도 빠르게 계단을 오르고 뒤로 내려오는가 하면 옆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숲길에서는 나무를 피해 걸을 수 있고 발로 차 넘어뜨려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시각과 촉각 정보 없이도 주변 지형을 예측해 생명체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촉각 센서 자체가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충격 때문에 잘 깨지기도 하고 해서 잘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촉각 센서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들이 탑재하고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이 디뎠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촉각 센서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뉴스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미끄러운 표면에서 다리를 묶은 상태로도 보행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움푹 들어가는 그런 스펀지 위에서도 이렇게 보행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은 저희가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닌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로봇들, 보행 로봇들이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나 뭐 이런 이제 센서들 덕분에 이제 보고 계단을 오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센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개가 자욱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도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적어지는데요. 이런 환경들에서는 그러면 저런 보행 로봇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몸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성 정보와 다리의 관절 정보만을 사용해서 이제 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향해서 걷겠죠. 걷다 보면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물건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발에 닿는다든지 손에 닿는다든지 하면 이 위치에 있던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물론 빛이 조금 있어서 보여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걸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집안 구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완벽히 보지 않아도 만진 가구들 토대로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럼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빛이 없더라도 갈 수 있다. 이건 학습을 했다는 건데 학습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어떻게 이제 타게 됐냐 하면 뒤에서 대부분 부모님이 잡아주셨겠죠. 근데 이제 몸에 이런 것들 잡아주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잡아주셨다고 해도 저희는 바로 이제 손을 떼면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분이라는 학습 시간은 이제 자전거를 완벽히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이 넘어지겠죠.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 저희가 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거를 글로 조금 써보면 한번 처음에 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몸에 힘을 어느 정도 못 줘서 혹은 발을 너무 빨리 굴렀다든지 너무 천천히 굴러서를 기억하고 그 다음 시도에서 이걸 반영해서 다시 연습을 하게 되고 해서 제일 나은 최적의 자세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일정 속도를 잘 유지하면 점수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지는 것에 가까운 동작을 취하게 되면 이제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로봇이 잘 걷게 되는 그런 학습 방법론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드림워크라는 제어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영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대로 걸어다니는 로봇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분 정도 학습시켰을 때는 아주 조금 움직이다가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계단을 오르거나 계단에서 막 떨어지는 로봇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20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평평한 땅에서는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계단에서는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 아직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48분 정도 이제 학습을 1000번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녀석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보시면 4000대 정도를 같이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제어기가 학습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실 건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부분은 이제 학습된 그 시뮬레이션 공간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움푹 들어갔다던가 이렇게 돼 있는 공간, 그리고 미끄러운 표면에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학습이 된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학습된 곳에서는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스펀지 같이 학습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걷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저 왼쪽에 있는 저런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스펀지를 말씀드리면 평평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발을 딛는 순간 변형이 돼서 이렇게 경사가 약간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사를 올랐던 기억과 그리고 평평한 곳을 극복했던 것,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한 곳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학습되지 않았던 곳이지만 밟아보면서 여기는 내가 학습했던 곳에서 어떻게 했던 것처럼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과거에 학습됐던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상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학습된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보행 로봇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 보는 공간에 갈 때도 이게 빠르게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천히 걷게 되는데 실제로 사족보행 로봇도 저희가 앞으로 가라고는 해도 처음 딛는 공간이다 하면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 로봇을 학습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학습된 환경뿐만 아니고 이제 보지 않았던 학습되지 않았던 공간에서도 이제 추측 혹은 상상을 하게 되는 이제 연구 기술까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드림워크가 가까운 미래에 줄 영향으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인명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신에 로봇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고 연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시각 정보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드림워크 같은 기술이 이런 데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재 이후에 이제 현장인데 바닥이 평평했던 곳이더라도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평탄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데서도 강인하게 걸을 수 있는 이제 제어 기술이 드림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